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김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 선도 운영 학교들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와 그 자가진단 결과를 분석해서 얻어낸 제언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가진단에 대한 응답 현황과 분석 결과 말씀드린 후에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얻어낸 연수 운영에 대한 제언 사항과 추후 이 자가진단에 대한 개편 방향 이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 및 개요입니다. 자가진단의 추진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현황을 진단하기 위함입니다. 학교 단위 디지털 기기 보유 및 운영 실태, 디지털 기반 교육 추진 정도, 소속 교사의 교육 혁신 역량 및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학교 맞춤형 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별 점수 평정을 통해서 각 학교의 맞춤형 연수 계획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연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현장 교사분들의 역량의 편차나 선호하는 연수가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내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진단의 추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단 대상은 선도 연수를 희망하는 전국 초, 중, 고 특수학교이고요. 진단 기간은 2024년 6월 27일부터 2024년 7월 26일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가진단의 영역은 리더십 역량, 기술적 지원 영역, 교원 역량 체계 이렇게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기타 의견을 합해 총 30문항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진단이 되었고요. 데이터 처리는 이 응답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영역별 평균을 분석하였고요. 또 연수 프로그램별 지정 평가 문항의 평균을 분석하여 결과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의견에 대한 내용 분석 역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수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고요. 추후 자가 진단의 수정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자가진단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영역은 총 3개 영역의 29문항과 주관식 의견 1문항을 더해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기술 지원 역량의 5문항, 리더십 역량의 3문항, 그리고 교사 역량의 21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교사 역량과 관련되어서는 이전에 개발되었던 교실 혁명을 위한 교원 역량 체계의 총 7가지 영역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교원 역량 체계가 이해, 활용, 성찰의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역량당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7개 영역의 21문항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은 추후 배포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술 지원 역량과 관련해서 5문항, 그리고 리더십 역량과 관련하여 3문항, 그리고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21문항이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술형 의견은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프로그램을 위해서 희망하는 연수 내용이나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사 하는 문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별 그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을 이렇게 구성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가진단 문항에 1, 2, 3, 4, 5번 문항을 배치하였고 이 문항들에 대한 평균 점수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점수를 추후 평정하였습니다. 그 점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도약 단계인지 만족 단계인지 추월 단계인지를 평정하였는데요. 기준이 되는 점수는 이전에 사전 진단 문항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8점 미만으로는 도약 단계, 3.8점에서 4.6점까지는 만족 단계, 4.6점 이상은 추월 단계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후로는 응답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47개의 학교가 신청하였는데요. 6개 학교의 경우에는 이 사전진단, 자가진단에 미응답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 241개 학교, 2,858개의 유효한 응답을 분석하였습니다. 응답 학교급 구성비를 살펴보면 초등이 59%로 가장 많았고요. 고등, 중학, 특수학교 순으로 응답 비율이 구성되었습니다. 응답 학교에 대한 지역, 권역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응답비가 15.4%로 가장 높았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응답 학교의 학급 규모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 학급의 비율이 과밀, 과소학급에 비해 높았습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일반 교사의 비율이 대표 교사나 부장 교사, 관리자에 비해서 더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응답 현황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는 크게 역량 영역별 결과와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별 진단 결과 그리고 기타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영역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리더십 역량과 기술적 지원 역량 그리고 교사 역량과 관련하여 총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리더십 역량의 평균이 4.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적 지원 영역의 평균이 3.67로 가장 낮았습니다. 교사 역량 중에서는 전문성 역량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요. 교육 맥락 분석 역량의 평균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학교 급별로 평균의 차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초등학교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 급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별량 분산 분석 역시 실시해 보았는데요. 기술적 지원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 집단 간 통계가 유의미한 차이가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고요.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평균 결과입니다. 각 역량의 영역별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요. 각 역량 영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전북 혹은 경기 지역의 평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각 역량 영역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권역급별 평균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평균이 소폭 높았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리더십 영역과 교사 역량 두 번째, 교사 역량 네 번째 영역에서 비수도권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는 수도권의 평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학급 규모별 평균 결과입니다. 과밀 학급의 경우 전 영역의 평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소학급이 일반 학급이나 과밀 학급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습니다. 특히 리더십 영역이나 기술적 지원 영역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수 프로그램별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수를 평정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 전체 평균 점수는 3.78점 정도로 나타났고요. 프로그램 3, 학교의 지속가능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2,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의 등급을 도약, 만족, 추월 등급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였었는데요. 이 등급별로의 좀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 2, 프로그램 3, 프로그램 5의 경우에는 만족 단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교급별로도 이 프로그램 점수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프로그램의 평균 점수는 앞에서 역량과 마찬가지로 초등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습니다.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집단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 학교 급별로 등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도 알아보았는데요. 프로그램 1의 경우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에서 도약 단계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초등의 경우 만족, 중고 특수학교의 경우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았고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평균 결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평균 점수가 전체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1과 3에서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사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등급에 대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1의 경우 대체적으로 도약 단계 비율이 높았습니다. 프로그램 2의 경우 도약, 만족 단계 비율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3 역시 도약, 만족 단계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4의 경우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5 역시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서울과 인천 지역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6의 경우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7의 경우에는 도약, 만족 단계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8의 경우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았고요. 특히 광주, 서울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9의 경우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요. 특히 제주와 광주 지역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프로그램 3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역급별 평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도권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권역급별 등급 결과입니다. 프로그램 1, 4, 6, 7, 8의 경우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2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에는 만족 단계의 비율이 높았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도약 단계와 만족 단계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3의 경우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만족 단계 비율이 높았습니다. 프로그램 5의 경우 수도권은 도약 비율이, 비수도권은 만족 단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9의 경우 수도권은 만족 단계의 비율이, 비수도권은 도약 단계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학급 규모별 평균의 결과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과소 학급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나 이 차이는 프로그램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학급 규모별 등급의 결과입니다. 과밀학급, 일반학급의 경우에는 도약 단계가, 과소학급의 경우 만족 단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프로그램 1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견과 관련된 결과입니다. 저희가 이 30번 서술형 문항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 명의 응답자가 2개 이상의 의견을 낸 경우에는 각각의 응답으로 분할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총 3,132개의 응답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주관식 의견의 경우 연수 내용과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연수 방식, 그리고 기술 인프라 개선 요청, 혹은 감사 및 기대 인사, 무응답 이렇게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연수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디지털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이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연수를 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에듀테크 및 디지털 교과서 관련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생성형 AI, 디지털 도구, 학습 코스웨어 사용법과 관련된 요구도도 높았습니다. 연수 방식과 관련한 의견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를 바란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각 학교의 우수한 사례나 교사분들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인프라 개선 요청과 관련해서는 노후 컴퓨터실 개선, 네트워크 점검, 무선망 지원 등 인터넷 속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학생 및 교사들에게 1인 1기기 보급을 지원하는 것, 또 유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와 같은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자가 진단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앞으로 연수를 운영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언 사항을 도출해 보았는데요. 연수 운영 제언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기술 점검이 최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기술적 지원 영역의 점수가 낮은 편이었고, 실제로 그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필요한 기술적 지원으로 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교실 혁명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점검이 최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각 학교 상황에 따라서 교사 역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당 학교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후 교사 역량 점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는 과밀학급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자가진단과 관련해서 각 역량 영역이나 프로그램별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과밀학급의 점수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진단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학교 특성을 파악해서 과밀학급 학교인 경우 이 자가진단 분석, 면담, 연수 기획 및 진행 등에서 이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이 교사분들의 부담을 덜면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각종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사전 진단과 관련해서 도출된 수정 방향, 자가진단 수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선도학교의 자가진단을 분석해서 이 자가진단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자가진단 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서 크게 3가지의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 좀 역량 영역을 정교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이전의 선도학교의 자가진단이 총 3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는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프로그램을 진단하는 문항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선도학교의 사전 진단의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의 수준을 평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가진단의 문항수가 너무
많고 좀 미스매치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진단 문항을 재배치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항에서 다중 의미를 가진 중복 질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좀 명확한 질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교사 및 관리자용 자가진단 문항을 분리해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책별로 문항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자가진단 체계는요, 원래 있던 기술 인프라, 리더십, 그 다음에 교원 역량에 학부모 역량과 학생 역량을 더해서 총 5개의 영역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연구진이 문항을 수정하고 현장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 문항 34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관식 의견 한 문항을 더해서 총 35개의 문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가진단 문항의 자세한 그 수정 방향은 참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 인프라 역량 관련해서 기술 지원과 기술 활용으로 구분해서 5문항으로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리더십 영역을 관리자용과 일반 교사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역량 2문항 추가하였고요. 학생 역량 3문항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 역량과 관련해서는 앞서 개발된 그 교실 혁명을 위한 교원 역량 체계에 근거하여 또 7개의 영역 21문항 그대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술형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선도학교의 역량 프로그램 평정이 다소 복잡한 부분을 수정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역량 프로그램 평정 문항을 새롭게 매칭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선도 운영 학교의 자가진단 결과 분석 및 재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자가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맞춤형 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늘 이 발표가 앞으로 맞춤형 연수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